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투자 심리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어이젠커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투자 심리들 좀 어떻게 최근에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서동수 대리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내고 있는 전략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점은 다들 지금 모르겠구나. 지금 답답하구나. 뭔가 읽는 사람,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자신감을 좀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네.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의 자신감들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거 오히려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의 뭐 패닉 수준인 네네. 경우들이 많고요. 뭐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어디서든 뭐 많이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조금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좀 발상의 전환도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일단 이례적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 저금리 기조라는 게. 근데 이 부분이 좀 종료가 된다는 점에 상당한 패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익숙한 투자분들이 안 계셔서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 시장 간밤의 좀 흐름을 봤을 때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애플이 상당히 크게 무너졌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뭐 그 애플도 떨어지는 논리를 찾아내려고 시장에서 많이 좀 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뭐 기존에 가져왔던 그 네. 투자관이라든가 틀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이야기가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중국에 너무 한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냐. 게다가 상품 자체도 굉장히 원웨이였잖아요. 애플의 아이폰 하나로 끌고 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던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뭔가 좀 지금 그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좀 뭐 의심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구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관 투자가의 말을 인용을 네. 했는데 일단 CNN 머니에서 보면요. 네. 일단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생각을 했던 목표치 대비해서 못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뭐 애플에서 뭐 아이폰 뭐 편향적인 것 어쨌든 뭐 중국 시장을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뭐 애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던과는 달리 이제는 뭐 중국에서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또 이제 배치되는 이런 논리를 꺼내들면서 저 애플의 하락이 당연시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하는 것 그리고 뭐 전일 뭐 3%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 아이디어가 뭔가 좀 훼손이 이루어지고 아무튼 모든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좀 잃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뚜렷하게 어떤 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렇죠. 이제 나라들도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블룸버그에서도 좀 재밌는 기사 냈네요. 그 독일 고급 차량들이 또 중국에서 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BMW가 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월간으로 이제 마이너스 실적 그러니까 네. 줄어드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연간 이익이 좀 훼손 그 예상치 컨센서스 자체가 좀 망가질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좀 BMW 이런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 또 한 가지 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서 또 재밌는 것이 나왔는데 사실 뭐 주식시장의 우려가 뭐 금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룬 기사였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뭔가 좀 우려가 커지고
좀 자신감이 없어질 때에는 금이 이런 것들을 좀 대체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네. 최근 들어서는 금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요지부동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참 일반적인 좀 우리 투자 공식에 좀 이탈되고 있는 모습들. 물론 뭐 일반적인 투자 공식이 계속 뭐 모든 논리를 좀 투자 논리를 어느 정도는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품을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지역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나 지금 의견을 내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미국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애플 무너지고 또 금값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 중국의 원인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안으로 중국도 보기가 참 어렵고요.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봐야 될까요? 실내로 들어서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테크가 뭐 지금 뭐 추세 하단까지는 와 있지만 네. 뭐 단기 추세를 전혀 깨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그 상관관계가 높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주가들이 완전 센티멘트가 무너지는 모습들. 기관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는 모습들을 좀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네. 거.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좀 앞으로 제가 계속 뭐 말씀 드리는데요. 금리 인상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뭔가 한번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감을 갖기 어려워하는 상태. 지금이 그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매니저 하는 소리, 뭐 무슨 브로커가 하는 소리, 애널리스트가 하는 소리, 진짜 뭐 완전 뭐 모든 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어디로 모아지는 부분들이 어느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모아지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몸을 사려야 된다.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네. 것에는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 좀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변화를 하면서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거 모르겠으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주식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래도 투자에 자신 있는 부분들은 분들은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서 네. 현금 비율을 좀 많이 높여놓는 것이 제일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어떤 시장에 좀 자신감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서대리님께서. 근데 최근에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시장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들이 재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물론 살펴드리지만요. 함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는 의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다음 이슈, 최근에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유가에 대한 이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우리가 좀 뭐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금값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정말 좀 알 수 없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게 또 유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좀 보이지 않고 간밤에 뭐 WTI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봐야 45불대거든요. 지금 연중 지금 최저치에 좀 거의 다가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해서 오버서플라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수요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유가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경제 관련해서 뭐 미국 뭐 오일 자이언트들의 추락이라든가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녕 한국 증시에 뭐 어떻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그 미국에서 뭐 아무튼 뭐 미국에서 전 세계 시장 그 유가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저유가 수혜주, 항공주가 오른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거의 뭐 상당히 좀 힘든 양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뭐 구조 조정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인지요.
전 이슈하고 좀 연장되는 부분들 좀 다른 얘기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세계적인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미국 항공주들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제 분명 뭐 며칠 전에 한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큰 폭의 상승을 이루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상당히 전혀 상관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혼란스러운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제 네.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뭐 한 40% 가까이 증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작년 이제 100달러 배럴당 WTI 기준으로 100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의 시가총액들이 대단했다가 네. 우측으로 우측으로 오면 올수록 완전히 뭐 바닥으로 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제 MSCI 월드 에너지 섹터 인덱스 157개 기업들의 주가 시가총액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데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뭐 도저히 어떤 이 근본적인 반등의 여지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 장기 침체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너지 기업들도 물론이고요 관련주들 뭐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진다면은 전체적으로 또 이게 디플레이션 걱정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에코 뭐 자연 친화적인 무슨 산업을 뭐 개발을 한다 어쩌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멀었잖아요. 예. 아직 완전 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유가 떨어지니까 모든 기업들의 실적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뭔가 좀 친환경적인 뭐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뭐 산업들이 그 유가 자이언트 그러니까 이제 오일 자이언트들이 내지 못하는 그 영업이익을 상쇄시켜 줄 만한 이런 산업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니까 뭐 디플레이션이니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느니 이런 걱정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양악화라든가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장이 되는 국면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WTI가 43불 밑으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이게 진짜 성장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퀘스천 마크들을 많은 투자자들이 좀 가지게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이런 원자재 중심에 있는 유가 같은 경우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달러 강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 결국에는 미국물, 뭐 달러로 표시된 이런 채권이라든가 모든 뭐 스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계속 지금 선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려가 그러니까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면서 원자재라든가 유가, 특히나 유가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신흥국 증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원화 약세 그리고 유가 하락은 모든 원자재 그리고 뭐 유가를 모두 수입하고 있는 원유 자체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야지만 그러니까 유가 WTI와의 상관관계가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밀접돼 있거든요. 뭐 단순한 논리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지 그래야지 그 원유의 뭐 수급도 타이트해지면서 유가도 오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오르게 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증시 상승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유가의 흐름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언제쯤 우리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러한 팩터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유가, 환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고용이라든지 산업까지 좀 계속해서 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터널을 좀 누가 먼저 좀 빠져나오냐 요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에 참고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함께하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